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오늘 5월 28일 목요일 3교시 생활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원격 수업은 목요일 오늘 하는 수업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총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의 발음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국어의 발음 중에서 성, 모 부분을 간단하게 복습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어의 발음 중에서 운, 모라는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열심히 안 들었던 친구들도 오늘하고 이제 다음 수업만큼은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부분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로 간단하게 저번 시간 형성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를 중국어로 옮기면 자, 이런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부정을 나타내는 뿌가 들어갈 위치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자, 보시면 자, 아닙니다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이다를 부정해야 된다. 이 표현을 부정해야 됩니다. 자, 중국어에서 뭐뭐이다,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중국어의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시.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를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시 바로 앞에 뿌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뿌가 원래 사성인데 바로 뒤에 이렇게 사성 글자가 오면 이성처럼 발음해서 부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를 중국어로 옮기면 타不是韩国人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43쪽 펴보시면 이렇게 시의 긍정 및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学生 이라고 읽습니다. 学生 이라고 읽고, 자, 뜻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我是学生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我不是学生 이라고 하면은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면은 자, 우리 배웠어요. 자, 시, 마 이렇게 하면은 뭐뭐이니 뭐뭐입니까? 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你是学生吗? 하면은 당신은 학생입니까? 를 나타냈습니다. 你是学生吗? 하면은 당신은 학생입니까? 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대답은 두 가지겠죠?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긍정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 대답하면서 학생이 아닙니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께 你是学生吗?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긍정을 하셔야죠. 학생이니까. 그럴 때는 是 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아니면 중국인들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是的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반면에 부정, 여러분이 학생이 아닐 때는 자, 배웠어요. 不是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성처럼 발음을 해야 되죠. 그래서 不是 하면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뭐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어느 날은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은 한국인이고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상점 직원이라든지 길가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가 你是中国人吗?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不是,我是韩国人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이름이 뭐니의 중국 표현은 你叫什么名字吗? 이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선생님 이거 시험 낼 겁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을 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자, 什么랑 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써줄게요. 요거는 什么라고 있고 요거는 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거는 무엇이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어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뜻은 어쨌든 의문을 나타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이러한 단어가 이미 있을 때 이러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있을 때 그 문장은 이미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 문장은 이미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쓰인 문장 뒤에는 더 이상 마를 붙이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 이상 마를 붙여서 의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에서는 你叫什么名字 하시면 什么名字 하시면 너의 이름은 뭐니라는 뜻이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을 더 이상 붙이지 않습니다. 역시 너의 국적이 뭐니라는 표현에서도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이라는 표현에서도 나라는 표현이 이미 어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상 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 낼 테니까 이거 공부하셔서 맞추시면 좋겠어요. 자, 문장 안에 什么나 나와 같은 단어가 있으면 더 이상 그 뒤에 마를 붙이지 않는다. 그 원인은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 모든 언어는 항상 이미 나타냈던 것을 다시 표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什么 나와 같이 이미 의문이나 궁금증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그 뒤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는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你叫什么名字는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은 我叫무엇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안에 들어갈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등교하기 전에 등교를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한자 이름을 노트에 적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여기에 들어갈 중국어 발음을 알려줄 수 있어요. 어쨌든 你叫什么名字 하시면 대답은 我叫 삐리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你是哪国人?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대답은 당연히 나는 뭐뭐이다. 是 여기에다가 국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韩国人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你是学生吗? 이거 배운 단어죠? 그래서 你是学生吗?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학생입니까? 를 나타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학생이면 是 아니면 不是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대답을 我很可爱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我很可爱라고 했습니다. 자, 요건 귀엽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넌 학생이니?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귀엽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을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 그랬어요. 요거는 중국인이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성씨를 물어볼 때 중국인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성씨를 물을 때. 그렇습니다. 중국인은 성씨를 물을 때, 자, 닌, 贵, 싱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거 한자 쓰는 거 선생님이 시험 낼 거예요. 요 한자까지만 알아놓읍시다. 자, 너를 쓰고 너를 마음으로 모시면 당신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贵라는 단어는 귀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성씨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자를 쓰고 이렇게 쓰면은 당신의 귀한 성씨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자, 나는 나의 성은 싱. 이 안에 들어갈 말이 여러분의 이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김씨이다 하면은 찐이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박씨이다 하면은 피야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씨면 워싱찐, 박씨면 워싱피야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신분,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인은 여러분의 신분, 직업이 아니죠. 중국어라는 여러분의 신분,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오칸, 근사하다, 잘생겼다라는 단어 역시 여러분의 특징이겠지, 신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까오싱, 이 단어는 기쁘다, 무척이나 흥분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역시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고, 마지막 단어 쉐성 같은 경우가 여러분, 학생이죠. 전부 다 학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신분과 부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고르셨으면 됐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슈예성의 두 번째 글자는 짧고 가볍게 읽히는 경성이다. 그리고 그 경성은 중국어의 정식 4개 성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예성 이렇게 두 번째 글자는 굉장히 짧게 익힌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오늘 엄마랑 아빠를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왼쪽 분이 아빠고 오른쪽 김희애 배우님이 엄마가 되겠죠?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는 자, 아빠 그리고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썼냐? 자, 중국어로 아빠는, 자, 기억하세요. 중국어로 아빠는 빠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빠바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어에서 엄마는 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빠 이렇게 쓰고, 엄마는 마 이렇게 씁니다. 이거 두 번 쓰시면 빠바, 마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 시어머니가 나올 때 마마라고 하죠. 함소원 시어머니가 나올 때 마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엄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사성이고 엄마는 일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빠바, 마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해석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爸爸 하면은 그는 나의 아빠이다 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선생님이 아까 수업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던 성모에 대해서 자, 발음을 좀 많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하나의 음절이란 게 있어요. 음절. 자, 이 음절이란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의 귀로 들었을 때 깔끔하게 한 단어로 들리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창, 중, 학,
꺄라고 했을 때 요 5개의 글자를 5개의 음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서자를 스어로 들리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즉 이 서자를 하나의 단위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거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서 음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국어에서 음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국어에서 음절은 자, 성, 모, 그리고 운, 모, 그리고 성, 조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모, 오늘은 성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녀석은 자, 음절의 앞에 부분에 오는 자음을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보면 자, 창이라는 2개의 음절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시옷이 중국어로 따지면 성모가 되고 앞에 있는 치읓이 중국어로 따지면 성모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하나의 음절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자음을 우리가 성모라고 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서 성모, 즉 음절의 앞에 부분에 오는 자음은 총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거를 21개가 무엇입니까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아빠 어떻게 쓴다고 그래요? 아빠를 빠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비를 보고 한국어로 비읍과 비슷한 발음이 났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뿌뿌 이 발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음을 전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4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는 전부 다 입술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뽀어, 뽀어, 포어, 모어, 포어 요거는 앞니랑 입술이죠. 그래서 뽀어, 포어, 모어, 포어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자,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波坡坡坡坡摸摸摸摸佛佛 그쵸, 우리 예쁘다라는 단어 피아올량에서 피는 프, 포어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엄마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마 역시 성모는 뭐 해서 M은 그러한 소리를 나타낸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로 여기 있는 T, N, L은 이제 혀 끝을 잇몸 뒤에 대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트, 너 이렇게 읽습니다. 너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역시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的的特特呢呢了了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도 다 있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너는 학생이니? 라는 물음에 그렇습니다. 전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是 아니면 是的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했을 때 是的 할 때 그 D가 그 발음이었던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랑 K랑 H는 혀 뿌리랑 조금 관련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소리가 비교적 좀 깊은 곳에서 나요. 그럼 이것도 역시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歌歌歌歌
科 科 科 科 呵 呵 呵 呵 자, 여러분 아마 우리 중국어 처음 할 때 배운 거 니하오 할 때 여기 있는 H가 흐 이 소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오가 합쳐져 가지고 중국어에서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찌, 치, 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여러분 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입이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중간 부분이랑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찌, 치, 시 이렇게 혀의 중간 부분, 혀의 중간 면이랑 좀 닿는 소리입니다. 이거 역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鸡 鸡 鸡 鸡 자, 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七 七 七 七 그리고 마지막으로 X는 시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슈에성 할 때 그 슈의 성모 역시 시였습니다. 그래서 슈에성 이렇게 발음을 했죠.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西 西 西 西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건데, 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반 소리반을 기억해 주세요. 공기반 소리반이고 혀를 살짝 오므려야 됩니다. 그래서 쯔, 치, 시, 르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시 할 때 혀를 살짝 뒤로 말고 그리고 공기를 조금 많이 접촉하면서 소리를 내면 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 역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知 知 知 知 吃 吃 吃 吃 是 是 是 是 日 日 日 日 자, 우리 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일본 할 때 자, 이 첫 번째 글자의 성모가 이거였죠. 이 알 발음이 가장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는 더 잘 알려주겠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소리를 조금 콧소리 이제 조금 성대를 조금 약간 울리면 나는 소리입니다. 자, 이건 많이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쯔, 치, 시, 르에서 혀를 꼬지 말고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쯔, 츠, 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쯔랑 비슷한 소리가 나고 이게 츠랑 소리가 비슷하고 이게 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滋 滋 滋 滋 츠 呲 스 丝 스 丝 자, 그래서 요거 역시 우리 S랑 관련된 거는 자, 넉 사자를 우리가 스 사성으로 발음했는데 이 단어의 성, 모 앞에 있는 자음 부분 역시 스 이렇게 소리가 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운, 모와 결합해서
쓰 이 소리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리 성모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1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 카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행평가를 볼 거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오늘의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이거는 사실 다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의 영상은 자, 이거 성모를 복습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5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고막남친 샤오장의 别生气了. 자, 이게 别生气了라는 뜻인데 화내지 마 이런 뜻인데, 이 가사 안에 对不起 미안합니다, 我爱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오늘 배웠던 不是뭐뭐가 아니다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좀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베이징 덕이라고도 부르는 베이징 카오야입니다. 베이징 카오야라고 읽어요. 읽기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인데, 자, 여기 앞에 글자가 굽다라는 뜻이고 뒤에가 오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북경 이거를 TV로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리를 이렇게 구워요. 자, 절대 불에다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다가 불을 놓고 이런 막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 오리가 이 위에서 돌아요. 네, 오리가 이 위에서 돌면서 육즙도 굉장히 많이 좋고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굉장히 맛있는데, 기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런 음식입니다. 자, 뭐가 제일 별미냐면 이 껍질이 상당히 별미예요. 이 오리 껍질이 상당히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껍질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오리 껍질이, 이 구워진 오리 껍질이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바로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살코기는 껍질을 제외한 살코기는, 자,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먹는 밀전병이에요. 전병. 부침개죠, 부침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부침개. 밀로 부친 부침개인데, 밀전병에다가 양파에다가 오이에다가 그리고 이런 소스, 이게 짜장면에 들어가는 춘장 소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쌈 싸 먹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쌈 싸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쌈을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줄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하시고, 특히나 중국어의 성모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现在下课了，大家都辛苦了，再见。